결국에는 때를 놓쳐서 치아를 좀 발치하게 되셨고 안타까운 마음에 사실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아에 대한 궁금증을 말이 되게 풀어드리는 말이 되는 박원장 구강외과 전문의 박민우입니다. 오늘은 이름만으로도 좀 무서운 악명이 높은 신경치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치과의사가 되고 16년 동안 환자분들께 제일 많이 들은 질문들이 사랑니 꼭 빼야 되나요? 신경치료 꼭 해야 되나요? 가 아닐까 싶어요. 두 치료 다 필요할 땐 꼭 필요한데 또 막상 치료받으려면 워낙 아플 것 같아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유튜브에는 신경치료 하지 마세요, 신경치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많고 좀 인기가 많긴 해서 신경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고 오해를 하시거나 치료를 좀 미뤄서 시기를 놓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신경치료를 왜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경치료의 정확한 표현은 근관치료라고 하는데요. 치아의 뿌리 안에 있는 신경관, 혈관 등의 관을 치료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치아는 아주 단단한 조직으로 층층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일 안쪽에는 약간 비어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에 이제 신경과 혈관이 들어있거든요. 충치나 치아에 금이 가거나 충격을 받았거나 해서 단단한 조직을 넘어서 안쪽에 있는 신경 혈관까지 병이 생겼을 때 이 부분을 치료하는 걸 신경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어떻게 하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치아 안에 들어있는 염증이 생긴 신경과 혈관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제거한 자리가 다시 오염이 되지 않게 치과 재료로 빈틈없이 메꾸는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경관이 치아 뿌리까지 좀 가늘고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치료하는데 여러 차례 병원에 오시는 게 필요할 수 있고 또 치아 뿌리 속 같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손의 감각으로 의지해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치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궁금해 하시는 게 신경치료, 이제 번거롭고 막 아플 것 같은데 진짜 꼭 해야 되나? 이시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신경치료를 하면 무조건 좋다거나 무조건 안 좋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건데요. 치과 의사의 진단 하에 필요하면 해야 하는 치료의 하나이지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뭔가 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 방법에 따라서는 약간의 불편함이나 손실을 좀 감수하고서라도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치료를 진행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신경치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약간의 손실이나 좀 불편함을 너무 막 확대 해석해서 신경치료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꼭 필요할 때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고 이러면 아예 치료가 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이 바로 그런 경우였는데 결국에는 때를 놓쳐서 치아를 좀 발치하게 되셨고 안타까운 마음에 사실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우리 치아 속에 있는 신경과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신경치료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하거나 또 우리 몸이 스스로 좀 치유를 할 수도 있는데 왜 치아 안에 들어있는 거는 그러냐면 치아 안에 들어있는 신경이 워낙 좁은 곳에 막혀있고 갇혀있기 때문에 스스로 잘 낫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치아에 좀 인위적으로 구멍을 내서라도 이 염증들을 좀 빼내줘야 하는 것이고 신경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에서는 이 신경치료를 해야만 이 치아가 나을 수가 있게 됩니다. 간혹 이제 치아가 좀 많이 아프다가 갑자기 안 아파졌어요. 다 나은 거 아닌가요? 신경치료 안 하면 안 되나요?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경우는 치아 안에 들어있는 신경과 혈관이 괴사해서 아예 다 죽어버려서 그런 경우일 수 있어요. 잠깐은 안 아플 수도 있지만 괴사한 신경과 혈관은 저절로 나을 수는 없고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이런 통증이 있었다 없어진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신경치료를 하는 게 무조건 좋다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신경치료를 하기 위해서 치아에 접근할 수 있는 구멍을 낸다든지 또 치아를 더 오래 쓰기 위해서 크라운 치료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점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꼭 필요할 때는 신경치료를 좀 주저없이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 병원에서 진행했던 신경치료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경치료 꼭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환자분인데요. 이 환자분은 사진에서 보이는 오른쪽, 그러니까 환자분의 왼쪽 아래 작은 어금니에 뿌리 끝부분에 좀 염증이 있었던 환자분이에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선이 좀 예전에 신경치료를 받으셨던 건데 이후에 그 부분에 또 오염이 생기면서 치아 뿌리를 타고 내려가서 끝에 있는 잇몸뼈를 동그랗게 녹이면서 경계가 보이는 이런 염증 부분을 만들었고요. 염증 때문에 뼈가 녹은 거죠. 이런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런 치아 신경관을 통해서 접근을 해서 염증을 빼내는 신경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이 환자분은 한번 신경치료를 받으셨던 치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신경치료를 하는 재신경치료에 해당이 되고 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치료 후에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렇게 염증이 있던 자리에 염증이 다 빠지니까 뼈가 다시 잘 자라 들어와서 치아가 다시 튼튼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정도면은 치아가 다시 살려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도 잘 쓰고 계십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 좀 연세가 있으신 환자분이었는데 이 치아 사이에 충치가 좀 생겼는데 이걸 좀 모르고 계셨어요. 입천장 쪽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충치가 좀 한참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엑스레이 상으로 보면 이렇게 치아 안에 들어있는 신경관에 충치가 거의 다 있고요. 실제로 충치는 더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치를 제거하면 신경이 노출이 되고 그런 경우는 신경이 오염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신경치료를 하게 됩니다. 신경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신경치료가 완료되면 치아 안에 들어있던 오염된 신경관에 있던 건 다 제거를 하고 치과 재료로 채워놓은 모습이 하얀 선으로 보이게 되고 충치를 제거하고 치아에 구멍을 냈던 부분은 보강을 해서 이렇게 또 하얗게 보이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분도 이제 성공적으로 치료가 완료돼서 잘 쓰고 계십니다. 세 번째 환자분은 좀 다른 이유로 신경치료를 하게 되신 환자분인데 화면에 사진에서 보이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제 환자분에게는 왼쪽이 되는데 이 큰 어금니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깨지다 보니까 치아 안에 들어있는 신경이 드러났고 엑스레이 상으로 봐도 이제 깨진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치아 안에 들어있는 신경에 좀 닿아 있었고요. 환자분이 좀 통증이 많이 심하셨어요. 신경이 바깥으로 노출되면 통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경을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하는 모습이고요. 신경관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생겼던 분인데 다행히 잘 되셔가지고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치료를 위해서 내놨던 구멍 부분을 보강을 하고 치아를 더 오래 쓰실 수 있게 이제 씌우기까지 한 치료가 좀 성공적으로 완료된 모습입니다. 치아 안에 들어있는 신경은 정말 미세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개인마다 모양이 다 달라서 하나하나 눈으로 보면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신경치료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진행할 때까지 의사의 숙련도가 아주 중요한데요. 믿을만한 치과에 방문하셔서 신경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는 치과 지식을 말이 되게 풀어드리는 말이 되는 박원장 구강의과 전문의 박민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